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링크드 리스트 문제를 한번 같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문제는 리트코드 21번 Merge to Sorted List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 두 개의 리스트를 오름차순으로 하나로 합치는 문제입니다. 이 각각의 리스트는 어레이가 아닌 링크드 리스트의 형태로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인덱스로 접근하는 게 안되고 이전 노드의 넥스트 참조를 통해서만 다음 노드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링크드 리스트를 순회를 하면서 하나로 합치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제 1번을 보시면 이렇게 124, 134 두 개의 링크드 리스트가 주어졌는데요. 이거를 오름차순으로 합치면 11, 23, 44 이렇게 됩니다.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비어있는 두 개의 리스트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쳤을 때도 비어있을 거기 때문에 빈 리스트를 리턴을 하면 됩니다. 예제 3번은 리스트 1은 비어있고 리스트 2는 원소가 하나만 있는 경우네요. 이 경우에는 혹시 합치면은 하나의 리스트만 리턴을 하면 됩니다. 컨스트레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부분이 이 세 번째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리스트 1과 리스트 2 둘 다 non descending order로 주어진다. 이 말은 즉 이전 리스트와 다음 리스트를 비교했을 때 다음 리스트가 이전의 리스트보다 작은 경우는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주의를 해서 한번 문제를 어떻게 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링크드 리스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미리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문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드 리스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어레이랑은 다르게 인덱스로 그 원소에 바로 접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레이 같은 경우는 특정 원소에 인덱스를 이용해서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링크드 리스트는 다음 참조, 넥스트라는 다음 노드에 대한 참조를 이용해서만 다음 노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의해서 코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코드 작성하는 부분에 주석 처리돼서 이 노드가 어떤 형태인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value와 next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노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 value가 들어있고 next 변수가 다음 노드에 대한 참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드 링크드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만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 7번 라인을 보시면은 L1, L2 이렇게 해서 노드만 주어지고 있거든요. 이 옵셔널이라는 부분은 이 노드가 non, 그러니까 널값일 수도 있고 리스트 노드일 수도 있다. 그래서 널값인 경우에 대한 처리를 해줘라 이런 표시이고요. 이렇게 앞부분에 대한 노드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가지고 뒷부분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두 링크드 리스트를 합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연결할 노드를 가리키고 그 from에서 to로 이어주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from과 to로 연결할 두 노드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from에서 to로 이어줄 건데 이제 바로 이어주면은 from의 그 next로 이렇게 to를 이어줘야 되는데 next에 대한 참조, c에 대한 참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temp라는 임시 변수에 c에 대한 참조를 미리 저장을 해둡니다. 이렇게 해둔 다음에 from을 to로 연결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c를 잃어버릴 일이 없게 되겠죠. 네, 이렇게 연결시켜줌과 동시에 이제 b의 next는 c에 대한 참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next가 이제 to를 가리키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temp 자리로 from을 이동시켜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링크드 리스트를 이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from과 to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이 대소관계가 맞도록 해줍니다. from이 작고 to가 커야 되는데 이렇게 from과 to가 대소관계가 맞아진 상태에서
from의 next를 to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 링크드 리스트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소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거나 같은 이런 관계가 만족이 된다면 이 from을 최대한 전진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전진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이 from에서 to로 바로 연결을 시켜주면은 1에서 2로 가게 되는데 그 지금 두 번째랑 세 번째 1이 남게 되죠. 이러면은 우리는 오름차순 정렬 상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from을 최대한 당겨줘야 되고요. 이렇게 전진을 시켜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from의 next 값을 이용해서 to를 가르쳐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노드는 temp라는 임시 변수에 저장을 해주셔야 다음 노드에 대한 참조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from은 temp, 이렇게 temp의 값을 from에 할당을 시켜서 이제 from을 한 칸 앞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example 1을 가지고 한번 실제로 어떻게 동작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헤드의 노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의 값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from과 to를 지정을 해주는데 이제 from이 to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은 같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2, 이 조건을 from이 to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은 from을 최대한 전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from의 next의 값을 한번 봤더니 2고요. 숫자 2고요. 이게 2보다 큽니다. 그래서 전진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텝 3으로 넘어가서 이제 from의 next 값을 temp에 저장을 해둔 상태에서 from을 to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스텝 4 temp의 값을 from에 할당을 해서 from을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이 지났고요.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아까 이제 스텝 4의 상태에서 이제 from과 to를 비교했더니 지금 from과 to의 그 대소 관계, from이 to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맞지 않고 있죠. 이 상태에서는 이제 from과 to를 교환을 해줍니다. 교환을 해서 이제 from에서 to로 이어졌을 때 그 오름차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전진을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from의 next를 봤더니 숫자 3입니다. 이것은 2보다 큰 값이죠. 그래서 전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from에서 to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결 직전에 temp의 그 from의 다음 값을 이제 할당을 해줘야 다음 노드에 대한 참조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from을 temp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또 한 사이클이 지났고요. 그 다음 사이클은 이제 또 from과 to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from이 to보다 크네요. 그러면은 두 개를 교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교환을 해주면 from이 이쪽 왼쪽 노드 링크드 리스트로 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from을 전진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4예요. 이번에도 2보다 값이 큽니다. 그래서 전진을 할 수가 없고요.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값을 temp로 저장을 해둔 다음에 next 값을 to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텝 4는 이제 temp 자리에 from을 이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마지막 사이클입니다. 이제 from이 이동된 상태에서 또 스텝 1으로 돌아오고 이제 대소를 보니 from이 또 크죠. 그래서 to와 from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from을 작거나 같은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다음의 값을 봤더니 4입니다. 4는 2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하죠. 그래서 한 칸 전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진을 시켜준 다음에 전진된 상태에서 from에서 to 역시 다음 노드는 temp에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스텝 4 from을 temp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temp의 값을 봤더니 이쪽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널 값인 상태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우리 링크드 리스트가 서로 이제 오름차순으로 연결된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드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넘겨주는 이 L1과 L2 즉 리스트 1과 리스트 2의 헤드 노드를 좀 살펴보시면요.
이 타입이 옵셔널 리스트 노드로 되어 있습니다. 옵셔널은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리스트 1, L1의 헤드 노드의 값이 이제 유효한 리스트 노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논 값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 값으로 온다는 의미는 아까 이그젠플 2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빈 리스트를 가리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값이 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거나 혹은 뭐 이그젠플 3 같은 경우는 L1이 논이었고 그리고 L2는 이렇게 0이 들어있었던 그 케이스가 있었죠. 이처럼 둘 다 논일 수도 있고 둘 중 하나가 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먼저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L1이 논인 경우를 먼저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L2를 리턴을 할 건데 지금 이 위에 주석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딱 이 경우인 것 같아요. L1이 논인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논인 경우 그리고 L1만 논인 경우 이 경우에 L2를 리턴을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어차피 이제 이렇게 둘 다 리스트가 비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빈 리스트를 리턴을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L2를 리턴을 하면 닿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있는 리스트만 리턴을 하면 됩니다. 유효한 리스트만 리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L2를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L2를. 그래서 결국엔 L2만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L2가 논인 경우, 여기 등호가 하나 빠졌네요. L2가 논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L1은 지금 이미 위에서 L1이 논인 경우는 처리가 됐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값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L2가 이제 빈 리스트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합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부터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L1과 L2가 둘 다 어떤 값이 있는 링크드 리스트인 경우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앞서 설명을 드릴 때 이 포인터 두 개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작거나 같은 이제 from과 to가 이렇게 이 관계를 만족을 해서 from의 next를 to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L1의 헤드인 이 노드의 값과 L2 노드의 값을 비교를 해서 작은 것을 이제 작거나 같은 이 조건이 만족하도록 값을 할당을 해줘야겠죠. 그럼 여기가 L1이 되고 L2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이제 작은 쪽을 L2, 큰 쪽을 L1 이렇게 할당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리턴을 할 값은 이렇게 리스트 노드 하나입니다. 즉 어떤 합쳐진 링크드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만 리턴을 하면 되는데요. 그 값을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논으로 처음에 초기화를 해주고 이 경우에는 이제 L1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L1에서 먼저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from 포인터가 이제 논이라는 값을 가리킬 때까지 계속 아까 설명을 드렸던 스텝 1부터 스텝 4를 반복을 하면 되는데요. 이 포인터가 유효한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1을 체크를 해봅니다. 스텝 1을 체크를 해볼 건데 이렇게 from이 2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하려던 2, 3, 4 스텝을 여기 적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이제 from과 to를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from이 더 큰 값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작은 값에서 큰 값을 가리켜야 이게 최종적으로 오름차순이 되는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from이 작은 값을 갖도록 to와 from을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from의 포인터를 템프에 저장을 해주시고, from 포인터에는 이제 저장을 해뒀기 때문에 새로운 값 to 포인터로 이제 덮어쓰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to 포인터에는 아까 저장해두었던 템프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시면 결과적으로 from과 to가 바뀔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고 다시 이제 while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번에는 이 from과 to의 이 대소 비교 조건절이 참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끝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스텝, 이제 from 포인터를 최대한 전진시키는 스텝인데요. 이제 from의 포인터는 next의 값을 보고 이 from의 포인터 next 다음 이제 값들이 이 조건을 해치지 않는 한 최대한 전진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잠깐 문제를 돌아가 보면 여기 아래 부분에 이제 constraint에 이 L1과 L2는 모두 그 non decreasing order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제 다음 노드가 이전 노드보다 작을 일은 없다는 거거든요. 꼭 큰 건 아니더라도 이제 감소할 일은 없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앞으로 전진을 시켜주셔도 이제 from 그 linked 리스트 안에서 대소 관계, 그러니까 오름차순이 깨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쭉 앞으로 다음으로 전진을 시켜주시고요. 전진시켜주시기 위해서는 이 다음 값이 있어야겠죠. 없으면 null 포인터 exception이 나기 때문에 이게 꼭 있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to 포인터의 값과 비교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 조건들이 참이라면은 우리는 from을 앞으로 한 칸, 다음으로 next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while 조건이 만족하는 한 from은 next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셨으면 스텝 2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3은 주석을 쓰면 좋겠네요. 스텝 2, 여기는 스텝 1. 스텝 3는 이제 from의 포인터의 next 값을 이제 to 포인터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next를 2로 연결을 시켜주는데, 이렇게 바로 연결을 시켜주면은 이제 from 포인터의 다음 노드에 대한 참조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템프에 미리 저장을 해둡니다. 임시 변수를 만들어서 이 값을 저장을 해서 from 포인터의 다음 노드의 값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템프에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from의 next를 이제 2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텝 4. 스텝 4는 from의 포인터가 이제 기존의 템프가 갖고 있던 값이 되도록 from 포인터를 한 칸 앞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next를 가리키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from 포인터를 한 칸 앞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1, 2, 3, 4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while문을 계속 돌면서 이렇게 from과 to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앞에서 만들어둔 answer를 return을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번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빈 케이스를 미리 넣어놨었는데 통과를 했고요. 아까 example 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4가 있었고 1, 3, 4가 있었거든요.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포인트가 빠졌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조금 성능이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계속 이 값이 나오는데
네, 이번에는 좀 높은 성능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었고, 그러면 리뷰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이 코드를 조금 리팩토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if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 코드를 작성한 이유는 이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가 논인 경우에 둘 중에 하나가 논인 경우는 논이 아닌 것을 리턴을 하고, 둘 다 논인 경우에는 빈 리스트를 리턴해라,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걸 조금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논 값이 L1이나 L2로 만들어진 튜플에 있는 경우, 즉 L1과 L2 둘 중 하나가 논이거나 둘 다 논인 경우에 L1 or L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or라는 이 연산자는 이 앞부분이 참이면은 앞부분만 그러니까 실행을 하게 되고, 앞부분이 false인 경우에 뒷부분까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논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L1을 리턴을 하고요. L1이 false인 경우, 즉 논인 경우에는 L2가 리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L1을 우리가 from에 할당을 해주고 있고, from을 다시 answer에 할당을 해주고 있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nswer도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왜냐면 이 두 경우에 모두 answer가 초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 부분이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두 값을 서로 스왑을 할 때 템프라는 변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 from 왼쪽 게 먼저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to의 값을 from에 넣어주고, 그리고 이 from의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두다가 템프 같은 데 저장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을 다시 이용해서 from의 값을 to에 할당을 해주면 교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텝 3과 4도 비슷하게 좀 수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from의 포인터 next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데, 이 from의 포인터, 이 next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템프에 저장을 했었잖아요. 그것 대신에 우리는 바로 이렇게 next를 from 포인터로 할당을 해주게 되면 to의 값을 여기 from 포인터 next에 할당을 해주면서 원래 있던 값은 어딘가에 보관을 해두고, 그 값을 이용해서 다시 from 포인터에 할당을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거랑 같은 효과를 내면서 템프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깔끔해졌죠? 코드가? 보시고 이렇게 최종 작성이 됐습니다.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이 잘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문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